안녕하세요. 베이스볼 스타들의 위대한 순간들을 재조명하는 야구 전문 채널 메이저리거입니다. 오늘은 LA 에인저스의 중견수 마이크 트라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의 타자로 평가받는 마이크 트라웃. 현역으로서 이미 그는 지금 당장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다 해도 누구 한 사람 이의를 제기 못할 만큼 눈부신 기록을 쌓았는데요. 그의 성과 뒤에는 트라웃만의 체계적인 훈련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라웃의 개인 훈련 영상을 보면 엄청난 피지컬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는 근육을 만들 때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육을 만들 때 자신을 혹사시키죠. 그리고는 2주 동안 쉬는데요. 이것은 매우 좋지 못해요.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힘을 최대한 쏟았다면 그날 하루만 푹 쉬면 돼요. 또한 트라웃은 다양한 운동을 통한 훈련 방식과 적절한 휴식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파했습니다. 중심 근육인 코어 단련과 복근 훈련을 하는 것은 제겐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에 집착하지 않아요. 훈련 방식을 절대 고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키기 위해 운동 방식을 바꿀 때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적절히 휴식을 취하면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영리한 휴식 역시 훈련의 일종입니다. 마이크 트라웃이 야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 제프 트라웃의 영향이 절대적인데요. 그는 선수 시절 스위치 타자로서 좌타 우타를 가리지 않고 필드 곳곳에 라인 드라이브를 날려보낼 수 있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대학 4년 동안 그는 통산 타율 5할 1푼 8리를 기록하며 전미대학 올스타로 선정되기도 했죠. 제프 트라웃은 미네소타의 마이너리그 팀에서 프로 생활을 하며 타율 3할 4푼 1리, 장타율 5할 1푼 1리를 기록해 감독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열심히 경기를 뛴 탓에 4번의 무릎 수술을 받았고 엄지손가락 부상도 입었죠. 어릴 때부터 아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제프는 자신과 비교해 마이크가 가진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선수 시절 자신감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전 그걸 가진 것처럼만 보이려고만 했지 실제로는 자신감이 없었죠. 한 예로 4타수 무안타를 친 날에는 밤새 잠조차 이루지 못했어요. 실책을 하면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마이크는 저와 달랐어요. 마이크는 공을 예측하는 법이 없죠.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타석에 들어섰죠. 마이크는 오직 자신의 존에 공이 들어오면 강하게 쳐낼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공을 놓치더라도 말이죠. 제프는 마이크가 어떻게 해서 그런 자신감을 발휘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제프는 마이크에게 야구 선수가 되라고 강요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린 마이크는 스스로 고교 야구팀을 따라다니거나 항상 TV로 야구 경기를 보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야구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데릭 지터의 열렬한 팬이어서 항상 그의 유니폼을 입고 그의 모든 것을 따라했다고 합니다. 제프는 야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자신감의 원천이라고 추측할 뿐이었죠. 어린 시절 마이크는 베이브루스 리그 칼립캠 베이스볼에서 야구를 시작했지만 가을에는 쿼터백으로 풋볼을 했고 겨울에는 농구 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한 것은 야구였죠. 그는 고교 시절 투수와 유격수로 활약하다 졸업반 때 LA 에인저스 스카우터 그렉 모하트의 권유로 외야수로 전향합니다. 그해 21경기에서 18홈런을 쳐낸 마이크는 뉴저지 고교 신기록을 수립하죠. 당시 마이크를 지켜본 이들은 미키 멘틀에 버금가는 오투 플레이어로 성장할 제목이라며 극찬했죠. 하지만 마이크는 스카우트들이 기피하는 뉴저지주 출신이었으며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와 같은 스타 유망주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밀빌을 방문한 모하트는 불과 16세의 나이에 유격수와 투수를 병행하며 뛰어난 활약을 펼치는 트라웃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이크의 스윙 몇 번만 봐도 그가 다른 누구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트라웃은 스윙 스피드와 더불어 장타력, 타석에서의 중심 이동이 좋았습니다. 게다가 선구안까지 탁월해 상대 투수가 첫 투구에서 자신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기억했다가 이후 타격 방식까지 조절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죠. 이러한 장점들을 관찰한 모하트는 마이크에게 OFB 72점을 부여했습니다.
보통 50점을 받게 되면 드래프트 1라운드 자격이 주어지고 66점 후반이면 스타급 선수로 되어봤습니다. 보 잭슨이 72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모하트가 마이크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책정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죠. 게다가 에인절스의 다른 스카우터들까지 그를 보러 왔을 때 트라우스의 팀은 패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오직 마이크의 경이로움에 도취해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재능을 가진 선수가 최고의 태도까지 갖추고 있으니 절대 실패할 리 없다. 2009년 드래프트 당시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를 제외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21개의 구단들이 마이크를 제외했고 LA 에인절스만이 1라운드 25번으로 마이크를 지명했고 112만 5천 달러에 계약했습니다. 당시 1라운드 픽 중 단 3명만이 드래프트된 팀에 남았는데 그중 마이크 트라웃이 있죠. 그리고 그는 지금 5억 달러의 가치를 넘긴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고교 졸업 후 8년 만에 마이크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현재 그는 미키 멘틀과 타이콥을 능가하는 WAR 점수 72.5점을 달성했습니다. 겨우 27세의 나이에 메이저리그 역대급 선수들을 제치고 살아있는 전설이 된 것이죠. 게다가 2020년 기준으로 그는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수 있는 요건까지 갖추었습니다. 또한 마이크는 매 시즌 3할 이상의 타율과 더불어 100득점, 100타점, 100볼넷, 40홈런, 30도루를 꾸준히 기록했고 중견 수비까지 멋지게 해냈습니다. 덕분에 그는 3회의 MVP를 차지했고 8번이나 올스타에 진출했으며 8회나 실버 슬러거를 수상한 역대 유일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디 애슬레틱 기자 조 포스난스키는 마이크가 저평가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트라웃이 왜 더 유명해지지 못했는가에 대한 질문은 불편하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정말 환상적이며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가 매 시즌 이런 기록들을 남긴다면 어떤 감탄사와 수식어를 붙여야 할까? 우리는 인간이다. 일출을 보며 엄청 멋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몇 번이나 되는가? 위대한 것도 반복되면 지루해지기 마련이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은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뜻을 기린다는 뜻입니다. 한 인터뷰에서 MLB의 아이콘이 될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르브론처럼 마케팅의 지배자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자 마이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 마케팅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요. 그 누구에게도 후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런 질문을 쏟아내죠. 하지만 전 단지 경기장에 나가 야구를 할 뿐입니다. 제가 게임을 존중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임한다면 모든 것이 잘 풀릴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메이저리그의 살아있는 전설 마이크 트라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메이저리거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